군사적으로는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출구 전략은 무엇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어요. No deal is better than bad deal. 나쁜 거래보다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런 판단을 자기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신범철의 글로벌 판읽기 첫 화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이 있는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현재 전황과 앞으로의 출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이란 전쟁의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첫 번째는 이란이 핵을 개발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 미국과 이란 간에는요, JCPOA라고 해서 핵합의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핵합의에는 약간의 결함이 있었어요. 특정 시기가 지나면은 이란이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몰 조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첫 번째 행정부에서 그것을 파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는데 그런 과정에 이란은 계속해서 핵물질을 만든 거죠. 특히 60%에 달하는 고농축 우라늄, 그러니까 한 90%로 농축이 되면은 무기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60%에 달하는 고농축 우라늄이 약 450kg이 있다고 해요. 어디에는 440kg이다. 어디는 460kg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아무튼 상당량, 그러니까 핵무기 11개에 달하는 고농축 우라늄이 있고, 이런 것이 있으면 이란이 핵 개발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미 측에서. 그래서 전격적으로 군사작전을 결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보다 깊은 전략적인 부분을 보면은요, 이란의 핵위협 외에도 사실 미국이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란이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페트로달러 체제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달러는요, 원유 수입을 할 때 반드시 미국의 달러로만 이렇게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란이 중국과 원유를 거래하면서 위안화로 결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위안화 결제가 확산된다면요,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도 보셨겠지만 베네수엘라와 이번에 이란의 공통점은요, 상당한 산유기구라는 데가 있어요. 결국 양측에서 석유를 계속해서 생산하는데 그 석유를 중국에게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안화로 결제됐을 때 미국의 달러 패권이 도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란의 입장은 미국이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이란의 입장도 몇 가지가 있겠죠. 일단 공격을 받은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전쟁을 어떻게든지 현 이란 정권들이 마치고 권력을 이어가려는 그런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신들의 핵 개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서방,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권력 교체, 정권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을, 부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협상안을 거부하면서 안으로는 이란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도 억누르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돼서 이미 한 달이 지났지만 양측의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과 이란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현재 전쟁의 진행 상황은요,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합참에서 이란의 전투 피해를 평가한 게 있는데요.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란의 해외 투사 능력,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발사와 드론 발사는 약 80%가 저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상력과 공군력은 상당수 파괴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전장이라는 것이요, 반드시 미국이 군사적으로 앞서 있다고 해서 이 전쟁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끝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이 전장에서 비대칭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완전히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군사 역량을 파괴하고 있죠. 하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과 주변국을 통해서 세계 경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나름대로의 카드가 있는 거죠. 특히 최근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불안정을 조성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금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그 중간선거를 이겨야만 남은 2년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려면은 미국의 경제가 좋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이란 전쟁을 계속해서 끌고 가면 안 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란은 바로 이 점을 활용하면서 자신들의 비대칭적 역량을 과시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나름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이란의 대리 세력을 통해서 헤즈볼라는 레바논에서, 그리고 후티 반군은 예멘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리 작전을 전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란의 주변국, 그러니까 페르시아만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이 이란의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출구 전략은 무엇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나름대로 거래에 기반한 외교를 전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거래가 좋은 거래인지 또는 나쁜 거래인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거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것들을 외교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세 가지 거래를 제가 만들어 보았어요. 첫 번째는 좋은 거래입니다. 굿딜이라고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길게 가져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란과 타협을 보고 호르무즈 해협도 안정화시키고 세계 경제가 안정화된다면 자신은 이란 핵을 제거한 미국의 안보 이익을 수호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요, 가장 좋은 거래가 될 거예요. 국내 정치적으로도 압승할 수가 있고 글로벌 경제도 안정화시킬 수 있고 미국 주도의 패권 질서도 더욱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데, 여기에는 한 가지 도전이 있는 거죠. 무엇이겠어요? 이란이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가장 불리한 상황은 어떨까, 그것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소위 말하는 bad deal, 나쁜 거래 상황인데요. 이것은 전쟁이 길어지는 거죠. 때로에 따라서는 미국이 지상군을 파견해서 전쟁이 길어질 수도 있고요. 현재와 같이 분쟁이 계속 장기화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쁜 결과를 낳을 거예요. 배딜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것은 글로벌 유가도 계속해서 오를 것이고, 그 결과 미국 경제, 미국 물가도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고, 또 인명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국제 여론도 나빠질 겁니다. 나아가서 11월 중간선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장기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해서는 안 되는 나쁜 거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피하려고 할 건데, 지금 지상군 투입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나쁜 거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에서는 나쁜 거래보다는 거래를 안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미국이 당초 전쟁의 명분이 이란의 핵 능력을 파괴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란의 관련 핵시설을 파괴하고
이란의 에너지 기반, 전력 기반을 모두 파괴해서 이란이 핵무기를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조건을 강요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란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란을 대대적으로 파괴하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 경우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지 아닌 건지도 불명확하고 호르무즈의 해협도 불안한 상황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제경제적으로는 안 좋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했다고 하면서 다시 문제를 미국 국내 정치에 집중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남겨진 문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의 자유 이런 부분은 지역 국가들이 풀어라 하면서 떠넘기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잘 된 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쁜 거래보다는 낫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앞에 표가 하나 띄워져 있을 거예요. 출구 전략 마스터 매트릭스라는 건데요. 각각의 딜에 있어서 종전 형태라든가 핵 문제 그리고 확률 같은 것까지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굿딜 같은 경우가 가장 바람직한 거죠. 합의에 의해서 종전을 하고 핵 문제도 완전히 해결이 되고 또 정치적으로도 호재가 있고 그런데 이란이 동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확률은 높지 않다고 봐요. 배딜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전이고 핵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유가 상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할 이유가 사실상 없는 거죠. 노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 종전 선언이기 때문에 핵물질과 관련해서도 단기적인 성과를 거두기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장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전의 수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선책으로서 저는 현실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래 방식인데요. 제가 이걸 왜 착안해냈냐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런 선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런데 정상회담이 결렬됐죠. 하노이에서. 그때 북한은 영변을 가지고 주요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영변 핵시설만 가지고 주요 제재를 해제하면 다른 핵시설 해체는 불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협상 결렬을 한 다음에 언론에다가 브리핑을 하는데요. 그때 이런 말이 나왔어요. No deal is better than bad deal. 나쁜 거래보다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런 판단을 자기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무거래를 선택할 거예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란을 압박하고 있고 또 지상군 배치까지 가시화하면서 자신이 유리한 협상의 결과를 낳으려고 하고 있어요. 다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노딜을 선택할 가능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던데요. 그렇다면 미국은 과연 지상군을 활용할 것인가? 지금 현재 오늘이 3월 30일인데요. 중동 지역에는 미국의 30일 해병 원정대가 도착해 있고요. 82 공수단하는 도착했는지 아직 불투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쪽으로 보내는 것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한 10,000명에 이르는 지상군, 기갑전력까지 포함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용한 전력은 해병대와 공수부대인 거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을 한다면 2주 이내에 한 10,000명가량의 기타 지상군도 중동 지역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미국의 전력은 이거죠. 이러한 전력 제한된 2만 명은 안 될 것 같아요. 15,000명, 17,000명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전력으로 무슨 지상전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서 일단 먼저 안 된다는 것은요. 과거 이라크 전쟁과 같이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0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동원된 전력이요.
그것도 약간 통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17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란은 이라크보다도 영토가 훨씬 넓습니다. 최소 30만이 동원되어야 될 텐데 그것은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상군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전면적인 이란 침공보다는 제한적인 작전 수행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조차도요, 저는 가능성이 높지 않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거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협상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안 되더라도 노딜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요. 이 전력이 가동된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99% 미국이 이긴다 하더라도 1%의 오차만 있다면 그 1%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정말로 1조 원에 가까운 그런 유조선을 침몰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군사작전의 피해, 리스크라고 하죠.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지상군을 활용하는 것은 제한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지상군을 투입하기로 결심을 한다면 아마도 이 4단계를 거치고 있고 그 중에 1, 2단계는 이미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대한미사일 무력화인데 인근에서 해상 수송로에 지나는 미국의 군함이라든가 유조선들을 공격할 수 있는 대한미사일을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미군 군함과 유조선이 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감시 자산도 다 타격을 해서요, 무력화를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작전이 지나가는데 그때도 해안에 있는 무기고는 타격을 다 해서 가급적 공격을 받지 않을 상황을 조성한 다음에 지상군이 투입되겠죠. 그럼 이 제한적 지상군은 어디에 투입될까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지역에 있는 섬이라든가 지상을 점령하는 거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미국이 군사적인 힘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지금 지도를 보고 계실 텐데요.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서쪽에 있는 섬은요, 아부모사라는 섬이고요. 그 위쪽에 소툰뷰, 대툰뷰 섬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동쪽에 라라크라는 섬이 있죠. 이런 섬들을 제한적으로 미군이 점령하고 그리고 중앙에 보이는 큰 섬이나 해안가지대를 또 필요한 경우 일부 점령하는 거예요. 도시는 반다르 아바스라는 나름대로 여기에 해군 전력이 있는 해안 도시도 있어요. 여기를 폭격을 하든지 제한적인 점령을 해야지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어요. 왜 어렵냐면요, 이게 수십 킬로라고 해도 유조선이 다닐 수 있는 항로는요, 제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호르무즈 해협이요, 수심이 깊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2차선이라고 누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항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공격하기도 용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앞에서 기본적인 작전을 통해서 이란의 반격이 제한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인근의 섬을 점령하고 그리고 섬 후방에는요,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을 통해서 미사일이라든가 각종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조선을 공격하기 위해 날아오는 것을 2차 저지선을 구축할 거예요. 그래서 섬에서도 막고 바다에서는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이것을 또 막고 그리고 유조선들을 호위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호르무즈 해협 바깥으로 인도하는 그런 작전, 3단계 작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과연 이것을 할 것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함께 나오는 것이 카르그 섬, 이걸 하르그 섬이라고도 하는데 두 개 다 발음이 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란 원유 수출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섬이죠. 이것을 장악함으로써 이란 경제에 목을 잡을 수 있는, 숨통을 잴 수 있는 그런 작전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 작전은 후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르그 섬은 어디에 있어요? 페르시아만 안쪽에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야 돼요. 어차피 해병대나 공수부대가
뭐 공수부대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미군의 해군 전력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된다면요.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봐야겠죠. 카르그 섬은 2차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적은데 워낙 중요하니까 여기도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카르그 섬을 장악하고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공수부대라든가 해병대를 통해서 이 지역을 장악하는 그런 접근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미국은 군사작전, 지상작전을 할 수는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섬을 점령했다고 보면은요, 섬에서 언제 철군할지가 또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는 거예요. 이란의 역량이 살아있으면 섬을 철수하는 순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은 또 보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상작전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전쟁이 종료되는 모습은 무엇이고 미국의 희망과 우려사항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나토라든가 한국과 일본, 심지어는 중국에게도 지원을 요청한 것은요, 이런 나름대로의 구상이 있는 거죠. 뭐 군함을 통해서 이란을 공격할 수도 있고 또 방어도 할 수 있죠. 이러한 공격과 방어, 군사작전은 미국이 수행을 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조선을 호위하는 건 또 다른 선박들이 필요한 거죠. 전력이.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그런 호위를 해라. 전투에 참여하진 않더라도 그런 호위작전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인 것 같아요. 다만 나토도 그렇고 다른 국제사회도 전투 중인 과정에서는 도와주는 것이 제한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이 분쟁이 만약에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 의해서 종결된다 그러면은 마치 평화유지 활동처럼 이렇게 지원을 해서 선박을 호위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방식은 다르겠지만 미국은 다국적 호위 연합을 희망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미국이 전쟁을 끝낸다고 할 때 이란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초퇴화를 시켰지만 레짐 체인지는 어렵잖아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하메네이를 제거했고 라리자니도 제거했기 때문에 지금 대화하는 상대는 이미 레짐 체인지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조금 일반적인 생각과는 거리가 있는 주장인데요. 아무튼 이러한 레짐 체인지는 현재로서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군사작전을 중단한다면 레짐 체인지는 이란 국민에게 맡기겠다. 그런 접근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거나 지상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최단 기간 내로만 하고 빠져나오고 이란의 정권은 이란 국민들이 바꿀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내부의 힘으로 이 40년 된 신정 정권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느냐? 그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난다면 그리고 이란에서도 나름대로 국민들께서 느끼는 바가 있을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보다도요, 지금 이란 내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한다면은 이란 정권이 변화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제한되고 적정한 방법을 강구하고 가급적이면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미국도 전쟁이 길어지면은요, 이러한 무기체계 공급망, 그러니까 정밀 유도 무기는요, 미국도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방산업체 보고 평소보다 4배 정도 가동률을 높여달라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미국도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필요한 전력을 한국이나 일본에서 빼갔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력 공백도 우려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작전이 계속해서 한 달 이상 지속됐기 때문에 병력에게 과부하가 걸리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부담해야 될 도전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딜레마를 설명드리면서
오늘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군사작전도 지상군이 투입하기 어렵다면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자신의 중간선거에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옛날에 클라우제비치가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쟁은 다른 수단을 통한 정치의 연장이다. 딱 그게 지금 들어맞는 것 같아요.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압도하고 있지만 정치 외교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는 미국의 국력이라든가 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미국의 앞선 군사력과 능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란이 주도한다는 건 동의하지 않아요. 미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주도적으로 마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담 요인이 이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께 이란 전쟁에 대해서 그 배경부터 출구 전략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이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